마케팅 학교에서 광고주 SOS 콘텐츠 촬영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사업은 시작했는데 어려운 온라인 광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답답하셨죠? 답답한 부분 마케팅 학교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업계에서 잘 나가는 AMPM 글로벌 프로 마케터들이 광고주님의 브랜드를 하나부터 10까지 진단해 드리고 컨설팅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더보기란에 첨부한 링크를 통해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이제 연락드리려고 했을 때는 뭐 처음 런칭하는 브랜드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제 앱 광고시잖아요. 앱 광고는 처음 해보신다고 제가 전달받았는데 맞을까요? 네, 맞아요. 네. 관심 있는 매체가 메타랑 구글 애즈, 네. 그리고 바이럴 얘기를 주셔서 그 얘기가 조금 들어있고, 검색 광고는 안 한다고 하셨지만 사실 지금 갓 런칭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검색 광고를 전혀 진행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내용이 잠깐 들어가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조금 어렵다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조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펫코노미 시장이나 뭐 자사 브랜드에 관련된 건 이제 대표님이나 이제 다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요새는 또 펫코노미 시장이 많이 발달하고 있고, 또 지금 어플을 조금 살펴보니까 뭐 반려동물 호텔이나 병원, 미용, 장례까지 좀 각종 서비스를 한꺼번에 예약할 수 있는, 그리고 안에는 또 커뮤니티도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맞을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커뮤니티 통해서 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끼리 이야기도 해보고 좀 소통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려인들한테는 좀 굉장히 좋은 어플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도 사실 강아지를 키우기도 하고 그래서 깔아서 조금 살펴봤는데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시장 분석에 대한 내용인데요. 반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거는 이제 다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계속해서 연평균 12% 이상씩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상표 출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고, 단순히 이렇게 펫커머스 제품 판매하고 뭐 음식 판매하고 하는 것보다 애견 테마파크, 뭐 강아지 탐정 이런 것처럼 조금 관련 업종이 여러 가지로 좀 증가하고 있고, 기존의 패션 업종이나 뭐 뷰티 업계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도 애견 인구를 조금 노리는 전략을 많이들 활용하시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증가세로 인해서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또 기존 시장 내 점유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런칭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띵크팻 같은 경우에 자사 인지도를 먼저 확보하고 그로 인해서 고객을 유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강아지 간식이나 뭐 동물병원 예약 등의 키워드를 조금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 내에서 어느 정도 증가 추세가 있나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커머스 제품은 아무래도 점유 중인 업체가 많다 보니까 경쟁력도 높고 키워드 단가도 굉장히 높아요. 알고 계실 것 같고, 근데 예약하는 데는 아무래도 커머스보다는 살짝 경쟁력이 조금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펫코노미 시장 같은 경우는 명확한 타겟층이 있고, 커머스 시장보다는 지금 저희는 사실 낮은 경쟁력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한 타겟 유저에게 맞게 세분화해서 검색 광고를 진행하신다면 타겟별 CPC 가중치를 부여한다거나, 또 다른 광고도 마찬가지나 그룹을 각각 나누어서 진행을 한다거나, 어떤 소구점을 조금 강조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집중 전략을 활용해서 상순위 점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경쟁사, 다른 뭐 펫 관련 어플이나 뭐 예약하는 시스템이 있는 서비스들 좀 홈페이지나 뭐 랜딩 페이지나 기타 채널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제가 좀 살펴봤어요. 요 맨 앞에 있는 게 저희 띵크팻이고, 이 뒤에는 이제 반려생활이라고 아시죠? 이제 뭐 강아지 동반 호텔이나 뭐 이런 쪽 예약하는 어플이고, 그 뒤에는 이제 펫닥이라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둘 업체의 경우에는 랜딩 페이지랑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가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아직은 그걸 갖추지 않은 상태인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뭐 자사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채널, 뭐 블로그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확인했는데 맞을까요? 그래서 사실 홈페이지는 필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어플이다 보니까 필수는 아니고, 그래도 만약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조금 여러 가지 뭐
그냥 어플 내에서 넘겨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외에도 네. 우리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렇게 서비스를 진행한다라는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담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나중에 추후에 진행을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어플 같은 경우는 바로 검색을 해서 바로 다운받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잖아요. 네. 어떤 어플인지 사실 좀 알아야 하는 거고, 특히 저희처럼 이제 갓 런칭한 브랜드는 더더욱 네. 그렇기 때문에 자사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채널도 함께 운영하시면서, 뭐 굳이 유튜브 채널이 아니어도 좋아요. 뭐 인스타그램, 블로그 이런 거 함께 운영하시면서 좀 어느 정도 신뢰도를 쌓아서 우리 브랜드는 이런 브랜드다라고 조금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금액적인 부분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제 대표님이나 다른 그 내부에서 직접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제가 여기까지 설명한 내용 중에 궁금하시거나 그런 내용은 없으실까요? 네, 지금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뒤로는 이제 매체 전략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DA로는 메타, GDN,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SA로는 브랜드 검색 광고, 그 뒤로는 이제 바이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메타랑 구글, GDN이랑 유튜브를 진행할 건데, 네. 메타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네. 구글, GDN이랑 유튜브는 둘 다 구글 애즈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메타는 사실 이 펫 관련 업종에서는 거의 다 활용을 하신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효율이 많이 나오는 매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 이 소구 포인트가 굉장히 확실한 배너 광고를 활용해서 또 여러 가지 배너 형태도 활용하고 소구점도 발굴해야 하고, 또 이게 리타게팅이 가능한 그 매체이다 보니까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매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로 가져가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는 있어요. 그래서 메타 광고 최적화 프로세스는 소재별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를 조금 테스트를 해보고, 또 소재도 그냥 단일 이미지형이 있고 이렇게 넘겨가면서 볼 수 있는 슬라이드형이 있고 뭐 영상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활용하면서 어떤 게 가장 우리 업종에 맞고 또 최적화가 될 수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는 테스트 기간을 좀 거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출 위치도 사실 피드 이미지에만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뭐 릴스에도 노출되고 스토리에도 노출되고, 그거 저희가 다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효율이 좋은 노출 위치를 찾아서 그곳에만 조금 집중을 하게 되면 광고비도 좀 세이브할 수 있고 좀 효율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는 두 가지 캠페인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트래픽이랑 전환 캠페인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앱 광고다 보니까 전환 캠페인 위주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광고 목적이 다운로드로 시작을 하실까요? 아니면 회원 가입으로 시작을 하실까요? 다운로드가 먼저이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회원 가입은 안 해도 저희는 볼 수 있긴 하기 아, 때문에 네. 일단 다운로드가 가장 큰 목적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원 가입을 굳이 안 해도 네. 보는 안에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약하는 데는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 네, 거죠? 맞아요. 아,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다운로드가 목적이라고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실제로 처음 광고를 하시다 보면 바로 아무래도 어플은 다운로드를 한번 하고 가입을 하고 그 후에 봐야 되는 좀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 이탈되는 유저들이 생길 수도 있어서 처음에 앱 광고를 하실 때는 최적화를 위해서 다운로드 캠페인을 먼저 진행하셔라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직접 지금 하고 있는 업체도 사실 다운로드를 처음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은 많이 최적화가 돼서 네. 이제 회원 가입으로 돌려서 하고는 있는데, 다운로드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사실 저도 맞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경우는 사실 브랜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그 특성상 좀 전환율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환 캠페인으로 KPI는 이제 다운로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메타 소재 테스트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소재를 좀 운영할 건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소재는 아무래도 커머스가 조금 많긴 해요. 네. 근데 이렇게 뭐 단순히 단일 이미지 아니면은 그냥 뭐 이미지만 떡 있는 소재를 탈피해서, 물론 이런 디자인형도 좋고 아니면 또 이벤트를 한 번에 소구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슬라이드식으로 넘겨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직접 사용하고 나서 어플을 활용하고 나서 후기를 남긴다. 그러면 그 후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영상 같은 것도 숏폼으로 한번 운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좀 주목도 높은 소재들을 활용해서 어떤 게 가장 우리 업체에 잘 맞는지 조금 판단을 한 후에 가장 효율이 좋은 매체 쪽으로 조금 이렇게 디벨롭을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소재별로 이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클릭률을 가지는지, 또 어느 정도로 다운로드가 일어났는지, 어느 정도로 노출이 일어났는지를 조금 판단한 다음에 고효율 소재에 조금 더 투자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보고서를 내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간이나 월간 단위로 보고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확인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게 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메타 타겟 전략 설정인데요. 여러 가지 타겟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논 타겟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수가 어느 정도 쌓이면 맞춤 타겟, 리타겟으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요새 또 메타의 AI를 활용한 머신러닝 자체를 활용한 이제 어드밴티지 타겟을 진행할 수도 있고, 또 비슷한 저희가 맞춤 타겟 설정했는데 여기서 이제 비슷한 사람들을 뽑아서 운영할 수 있는 유사 타겟 등등등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현재 효율이 좋은 건 맞춤 타겟이나 논 타겟 쪽이 가장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어드밴티지 타겟도 이 자료가 조금 기간이 되긴 했는데, 어드밴티지 타겟 같은 경우도 요새는 또 많이 모수가 쌓이고 하다 보니까, 그 메타 내에 많이 모수가 쌓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효율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관심사 타겟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강아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애견인들한테 노출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관심사를 확장시키지 않으면 조금 그 CPM이 높아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초반에 활용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처음에는 논 타겟으로, 그러니까 성별이나 뭐 나이 정도만 정해놓고 진행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모수가 쌓이면 맞춤 타겟을 설정하고, 그 후에 조금 나는 구체적인 타겟한테 노출시키고 싶다 하실 때 관심사 타겟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GDN입니다. GDN은 이제 구글 애드워즈에서 하는 거고, 구글이 여러 군데 제휴 매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노출을 시키는 그 배너 광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똑같이 뭐 리타겟팅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타겟팅이 가능하고 잠재 고객 세그멘트를 설정해서 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잠재 고객이라고 하면은 앞서 이제 메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관심사도 있고 구매 의도나 뭐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콘텐츠 타겟팅이라고 뭐 키워드를 설정한다거나 타사의 URL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노출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 띵크팻이라는 어플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강아지를 키우면서 실제로 뭐 병원을 찾아보신다거나 뭐 미용 업체를 찾아보신다거나 그쪽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나온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리스트업해서 등록을 해두면 그 사람들한테 다시 타겟팅이 되는 그런 식으로 광고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타겟팅을 잠재 고객 콘텐츠 테스트를 해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조금 예산을 집중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구글은 아무래도 제휴 매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배너 광고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인벤토리 사이즈도 굉장히 많아요. 한 6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대표님께서 직접 만드실 수도 없고 제가 직접 제작하는데, 이제 저희 측에서 제작하는 데도 약간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구글 모든 페이지를 사람들이 다 내려보고 다 살펴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노출이 안 되는 페이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내놓은 게 이제 반응형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해서 이제 인터넷 하시다가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건 제가 직접 진행한 광고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미지랑 로고랑 광고 제목, 광고 내용을 같이 업로드하면 구글의 AI가 저절로 돌려서 가장 최적화된 모습으로 노출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같은 광고인데 다른 모습으로 각각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글씨만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배너가 노출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장 적절한 매체랑 인벤토리 사이즈에 맞춰서 광고가 노출되니까 리소스도 아무래도 줄어들고, 그렇게 진행하면서 다수의 지면을 한꺼번에 노출을 시킬 수 있어서 조금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이게 또 유튜브랑 지메일에도 노출이 되다 보니까요,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킬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광고인데요. 이제 똑같이 구글 애즈 내에서 진행이 가능한 광고 매체고, 이 형식은 그냥 저희가 5초 지나면 넘기는 그것도 있고, 이제 쇼츠, 또 그리고 또 한 6초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뭐 범퍼헤드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거는 요새는 쇼츠
많이 활용하시고 5초 지나면 넘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 많이 활용하세요. 그래서 SA 그러니까 검색 광고나 이제 단순하게 DA에 담기 힘든 정보를 영상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새 많이들 활용하시니까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주목도도 많이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뭐 GDN처럼 채널 타겟팅도 가능하고요. 이제 키워드 타겟팅도 가능하고요. 다 가능하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이게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유튜브 타겟팅 역시 뭐 키워드는 저희 업체랑 관련된 키워드를 쭉 리스트업해서 넣고, 그 사이트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이트에 방문했던 사람들을 리타겟팅하기 위해서 사이트를 넣고, 그리고 이거는 어플을 활용한 사람들도 타겟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랑 유사 업종에 다른 어플들 이름을 넣으면 그 어플도 타겟팅이 가능하니까 그 어플을 활용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를 같이 노출시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우리를 다운로드 받을 확률이 아무래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타겟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연락을 드렸을 때는 이제 검색 광고는 진행을 안 하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주셔서 사실 고민을 했는데, 제가 띵크펫을 검색을 해보면 아무래도 안 뜰 수밖에 없더라고요. 안 뜨고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단어로 검색어가 바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SEO 최저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근데 또 파워링크를 진행하시기보다는 브랜드 검색 광고를 함께 진행하시면 이 브랜드 검색 광고는 아무래도 검색을 했을 때 바로 위에 뜨니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내용을 담아온 건데,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반려생활 어플이나 뭐 펫닥은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내용이고, 브랜드 키워드, 우리 브랜드 명이나 뭐 브랜드에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통합 검색 최상단에 단독으로 노출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주목도도 높고 많은 분들을 유입시킬 수도 있고 실제 전환율도 굉장히 높은 매체라고 할 수 있고요. 텍스트나 이미지, 동영상, 썸네일 같은 거를 조금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 구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따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키워드를 계속해서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단순히 뭐 띵크펫만 한다기보다는 뭐 띵크펫 예약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쪽장에 나가면서 검색어를 추가하고 그 검색어로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브랜드 검색 광고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온 내용인데, 띵크펫을 검색하니까 그 딩크펫이라고 요새 신조어가 가장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어 제안이 가장 먼저 노출되고 이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면 이제 다른 업체가 뜨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브랜드 검색 광고나 아니면 SEO 최적화를 통해서 우리 업체를 좀 상단에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서 해주셔야 할 부분은 이 제한 여기에 이 물음표 있죠. 이거를 누르면 네이버 측에 이거는 이 띵크펫은 우리의 브랜드명이다 라고 소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없어지고 저희 업체를 검색했을 때 바로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부검을 진행하지 않으시더라도 그 부분은 좀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사만 키워드 검색 시에 바로 고객이 유입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는 소재별로 또 성과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업체가 진행 중인 거를 좀 가져왔는데, 이렇게 지금 썸네일 같은 거를 활용해서 뭐 웰컴 딜, 뭐 샘플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혜택 같은 거 지금 주고 있다는 거 홍보할 수도 있고,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브랜드 특징이 있잖아요. 뭐 반려동물 생애주기 맞춤 케어를 해준다, 뭐 반려동물 여행 앱이다, 이런 반려동물 인기 숙소 예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조금 설명 문구를 통해서 노출을 시켜줌으로써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업체임을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검색 광고를 소재별로 조금 테스트를 하면서 소재를 여러 가지를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전환이 높게 나왔는지, 그리고 또 타사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저희가 먼저 제안을 드리기도 하고, 대표님이 하고 싶으신 쪽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있어요. 이제 바이럴 마케팅 관련 내용인데, 여기에 적힌 것들을 모두 하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가장 조금 저희 업체랑 어울리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좀 담아온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체험단이랑 카페 침투, 그리고 언론 보도,
그리고 인플루언서한테 협찬해주는 거랑 이제 채널 운영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네이버 검색 결과나 또 광고 영역 외에 좀 자연 노출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이게 그냥 광고만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광고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조금 신뢰도를 확보를 할 수도 있고 좀 긍정적인 내용을 사람들한테 퍼뜨리면서 아 이거 되게 좋다더라 그래서 입소문을 유도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같이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럴 마케팅은 뭐 여러 가지 매체를 설명하는 거였고 뭐 인플루언서 활용한다거나 뭐 언론 보도를 한다거나 뭐 리뷰성 콘텐츠 함께 배포하면서 조금 신뢰도를 높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좀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키워드 같은 경우도 조금 메인 키워드도 있을 테고 좀 어떤 타겟에게 어떤 효율이 좋은지에 대해서 그런 타겟 키워드도 있을 테고 그런 타겟이 반영된 인플루언서 섭외 같은 것도 저희가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키워드 발굴하고 전달 드리는 것도. 그래서 아무래도 바이럴 마케팅은 직접적으로 어떻게 전환이 되었는지는 사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간접적인 전환을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금 노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뭐 만약에 채널을 운영하신다면 몇 명이나 우리 블로그에 들어왔고 몇 명이나 우리 인스타에 팔로워가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블로그 체험단 같은 경우는 체험단은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이 어플을 활용하고 난 뒤에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제 적어 내려가 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 또 메인 키워드나 또 타겟 키워드 활용해서 이렇게 뷰탭에 함께 노출이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일 방문자 수가 너무 낮은 그러니까 조금 블로그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 노출을 시키면 결국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 방문자 수를 저희는 보통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로 하한선을 설정해놔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만 배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이 맨 아래에 보시면 이제 뭐 체험단 제품을 제공받았다, 뭐 소정의 금액을 제공받아서 쓴 레뷰다 이게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페 침투는 말 그대로 카페 내에서 이제 우리 어플을 홍보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조금 노출시키고 뭐 조회수도 저희가 확인해드리고 있고 그 밑에 댓글 같은 것도 좀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있어요. 너무 안 좋은 댓글이 달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뭐 AS도 가능하고 24시간 내에 뭐 카페 지기에 의해서 삭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 바이럴 팀에서 다 AS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연스러운 여론 조성이 가능하잖아요. 애견 카페들이 또 요새 워낙 많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안에서 어느 정도 우리 업체랑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키는 거다 보니까 좀 더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언론 보도인데 처음 런칭했을 때 언론 보도를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함께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이게 아무래도 기사 형식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게 광고인 거를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더 앞서 말씀드린 뭐 체험단이나 카페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좀 신뢰도가 높고 검색했을 때 딱 나오니까 인지도가 조금 높아질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관여도가 높은 서비스잖아요. 그냥 내 강아지 아무 병원에나 데려갈래 이런 분들 사실 없으니까 관여도가 높은 서비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확하고 좀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해야 되니까 이런 언론 보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경쟁사에서는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내용이고 근데 언론사 심의를 조금 거쳐야 한다는 게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유튜브 인플루언서 유튜브 뭐 인스타도 있고 유튜브도 있지만 이제 포함해서 이제 협찬 노출 방식인데 뭐 유튜버를 섭외하거나 이제 뭐 채널을 섭외해서 뭐 저희 어플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거나 이제 PPL처럼 넣는 것도 있고 이제 브랜디드 광고는 저희 어플을 아예 그냥 콘텐츠 자체를 그걸 잡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노출을 시키고 메시지를 좀 더 정확하게 전달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채널 운영인데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를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주 소비자층이 조금 모여 있는, 아무래도 인스타 하시는 분들 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중에 인스타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인스타그램 채널을 꾸준하게 운영을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브랜딩 효과도 있고, 또 요새 아직도 그래도 블로그가 파워가 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홈페이지형 블로그 있잖아요. 그래서 네.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조금 버겁다 아시는 경우에는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블로그를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까라고 고민을 하시지만, 제가 실제로 블로그를 운영을 도와드린 적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걸 통해서 또 회원가입도 많이 하시고 다운로드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또 주간이나 또 월간 몇 건씩 이제 꾸준하게 게시글을 업로드함으로써 좀 활성화도 시키고 브랜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서 많이 추천드리는 매체입니다. 이 뒷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월간 또 주간으로 리포트가 나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이고, 네. 이제 앞으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게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매체별로 진행을 하고 매체별로 또 어떻게 또 성과를 분석해서 이 매체에서 나온 정보를 이 매체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 사실 처음 갓 런칭한 곳이기 때문에 KPI,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한테 우리를 알리는 브랜딩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브랜딩이랑 KPI 지표 상승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같이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믹스를 사실 그때 예산을 말씀을 주시지 않아서 네. 제가 대강 미디어 믹스안을 좀 짜왔는데 네. 이제 400만 원 예산내고 600만 원 예산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 촬영이 끝난 이후에 딱 네. 별도로 전달해 드릴 테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있으실까요? 상황에 따라서 네. 구글 애즈나 네. 아니면 메타 둘 중 하나만 사용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자금적으로 여유가 없다면은 네네. 제 생각에는 둘이 조금 하는 것보다는 그쵸. 하나에다 모으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구글 애즈가 나을지 메타가 나을지 저는 계속 생각 중이거든요. 항상 고민 중이시고. 네. 저는 사실 메타를 좀 더 추천드리기는 해요. 왜냐면 메타, 구글 애즈 같은 경우는 워낙 여기저기에 노출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인터넷을 하다가도 노출이 되고 어떤 기사에도 노출이 되고, 그러니까 제휴 매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조금 시선이 분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메타는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에만 단독으로 노출이 되니까 네. 넘기다가 그냥 노출이 되고 넘기다가 노출이 되고 하다 보면 알고리즘을 타고 계속 노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단독 매체인 메타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는 있거든요. 만약에 금액이 둘중 부족하시다면. 하나만. 네, 둘 중 하나만 한다고 하면. 근데 만약에 구글 GDN이 아니라 유튜브랑 메타를 한다고 하시면 저는 잠시만요. 네. 저는 그래도 조금 메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조금 고민이 되신다면 네, 메타이고, 맞아요. 조금 금액이 넉넉하시다 하면 유튜브로 같이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그게 고민이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반려동물 시장에서 메타는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거의 필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오픈을 해야 되니까 네. 오픈 이벤트를 준비 중인데, 네. 오픈 이벤트로 물건을 이렇게 배포하는 게 나을까요? 그 비용으로 광고를 하는 게 나을까요? 물건을 배포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쉽게 말해서 저희는 이번에 오픈 이벤트로 그 저희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네네. 산책로를 등록할 시에 음. 그 아메리카노를 증정을 하는데 아. 그게 5,000잔이고요. 음. 그리고 거기서 산책로 올리신 분들 중에서 추천을 많이 받은 분께 또 구찌 신발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하는데, 구찌 신발이요? 네. 어. 그냥 산책할 때 신는 그런 네. 강아지 신발인가요 혹시? 사람 신발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벤트를 할 생각인데, 오. 그 비용을 광고를 하는 데 쓰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원래 계획대로 이렇게 하는 게 나을지도 고민이었어서. 근데 이게 조금 저도 고민이 되네요. 이게 단순히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광고만 한다고 해서 네.
그 광고를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들이 몰리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앱 광고는 아니고 다른 업종이긴 한데 그 브랜드를 새로 런칭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브랜드를 런칭하시면서 이벤트를 같이 하시면서 네. 바이럴도 같이 하셨던 거죠. 그래서 네. 처음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네. 이미 그 부분을 깔아놨기 때문에 네. 그거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광고를 시작했을 때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단기로라도 조금 진행을 해보신 다음에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인지도가 쌓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광고를 같이 진행하시면 맞물려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이벤트를 준비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이벤트가 진행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벤트를 네. 저희는 그 SNS에 보면 유료 채널들 있잖아요. 아, 어디 지역에서 하는 그런 채널들 음. 그 지역 10군데를 저희가 뽑아놨거든요. 아. 금액도 맞춰놨고 그래서 그 지역 10개에다가 그 오픈 이벤트를 광고할 생각이었어요. 원래 스타트를. 저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오픈 이벤트를 그냥 하신다고 하면은 사실 그러면 광고를 같이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네. 했는데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네. 그러면 오픈 이벤트 하시고 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의 인지도가 좀 많이 쌓였을 때 광고를 같이 진행하시면 좀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오픈 이벤트 비용이 작지 않다 보니까 그 돈으로 차라리 홍보를 조금 더 하지라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그 여쭤본 혹시 거예요. 얼마나 되나요? 어떤 그 오픈 이벤트 비용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물품 사는 것만 1,500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 금액이 뭐 부담이 되셔가지고 이걸 할지 저거 할지 고민이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그 돈이면 차라리 홍보를 하면은 그 오픈 이벤트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까라는 분들이 있으셨어서. 근데 사실 오픈 이벤트도 광고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크게 다를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픈 이벤트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광고고 또 브랜딩이 되니까 그거를 진행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광고를 집행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하고 나서. 네네. 아니면 뭐 동시에 하신다거나 그게 훨씬 사실 효과가 좋겠죠. 그렇긴 왜냐면 메타로 뭐 이런 이벤트 하고 있다라고 알리는 게. 근데 아무래도 광고하고 뭐 네. 이벤트도 하고 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네, 맞아요.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을 갖추고 시작하는 건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앱이 살펴보니까 사실 지금은 런칭을 막 하고 설치만 가능한 상태다 보니까 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이게 사람들이 실제로 그냥 광고를 해서 들어갔을 때 네. 앱에 아무것도 없네? 하고서 이탈을 하고 또 가입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이러면 다시 이탈하고 하는 좀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씩 컨텐츠를 쌓아놓고 바로 광고를 하시면 사람들은 여기는 이런 이벤트도 진행했었네? 좀 쓸만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네, 제가 저는 급하게 오늘 아니, 질문을 괜찮습니다. 생각을 많이 못했어서 아니에요. 기존에 궁금했던 것들 여쭤봤거든요. 이 자료는 제가 따로 별도 또 전달 드릴 테니까 천천히 네. 읽어보시면서 이 부분 다시 설명해달라라고 네. 말씀을 해주셔도 저는 괜찮으니까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